그 초급 거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모골계의 전설이죠. 스키계의 전설이죠. 박순백 박사님입니다. 박수 주시고. 네.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뭐 지금 우리가 쓰는 아래 한글도 개발하신 분이고 드림이즈 포탈 그 사이트 그 부사장으로 계시면서 아마 그 좀 지금 우리가 했으면 네이버쯤 됐을 거예요. 계속 했으면. 근데 박사님이 그냥 나오셔가지고 드림이즈가 되죠. 네이버가 못 됐지. 하여튼 지금 박순백 칼럼을 운영하시고 또 제가 스키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박수익 박사님 스키를 배웠어요. 그 이후로 이제 국가대표가 많이 나왔죠. 제 밑으로. 그러니까 박수익 박사님한테 제가 배워서 가르쳤으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 이쪽에서 시작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마지막 5회차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시겠어요. 스키즈 영화 바꾸신 분이라. 네, 박사님의 받으시는 게 아마 굉장히 큰 영광이 되고 기념이 될 겁니다. 아마 사진 많이 찍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박사님 운영하는 사이트에도 이 글을 많이 올려서 아마 강습하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해지실 겁니다. 저는 아마 이제 저하고 같이 그 스키를 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뭐 상당히 그 용기를 가지고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 나이에도 타는데, 제가 이제 올해 71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터스키에서처럼 뭐 뉴트럴 포지션, 그 센터 스탠스죠. 그거 없어요. 여기서 그거 하시면은 그건 다 후경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없이 전경해야 돼요. 전경을 한다고 해서 또 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지 그 인터스키에서 뉴트럴 포지션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 정강이가 앞에 스키통에 붙어 있기는 해도 턱을 누르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뒷목에도 다 있기는 해도 뒤로 눌러지면 안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 발이 있어야나 전후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글에서는요, 전경이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전경을 살짝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턱을 이 정강이로 살짝 느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후경이 안 돼요. 이걸로 뭐 인터넷에서 뉴트럴 스탠스에 익숙해가지고 뉴트럴 하겠다? 뉴트럴이 될 수가 없는 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장단지가 여기 붙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후경이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최소한 이게 여기 붙어 있어야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슬쩍 떨어지는 듯 했다가 다시 잡으면은 이 턱을 누를 수가 있고 이 스키 힙이 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타면 탈수록 잘 타게 되면은 이게 다 이 폴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치지만 초급에서는요, 폴을 내밀어서 찍어야 돼요. 지금 요즘 스키에서는 업 체킹 다운이잖아요, 폴질하는 거가. 근데 옛날 컨벤셔널 스키에서는요, 체킹 업 다운이었었어요. 이 긴 스키라서 이걸 찍어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는 모멘텀을 주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스키가 알아서 도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을 타실 때는 체킹 업 다운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가 여기 가면은요, 프루그 보겐으로 목을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최소한 프루그 보겐으로 들어가시면은 튕겨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프루그 보겐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요, 모글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파괴로 이걸 갖다 이렇게 진입하면은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프루보겐으로 천천히 이렇게 해보고 코스를 파악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코스 그냥 들어가면은 그건 다 튕겨나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코스 파악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그건 필요해요. 프루보겐으로 이걸 내려가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걸 앞을 좁혀야 되잖아요. 스노우가 오니까. 그래가지고 한 개의 턴은 완성을 하셔야 돼요. 완성하셔야 된다는 거는 한 턴 한 턴에서 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 스키에는 뭐 신경 쓸 거 없이 이렇게 아이고 내려가서 이 스키가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서 있어도 안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스키를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스키가 이걸 향해야 돼요. 산돌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그저 일반 그저 인터스키 탈 때하고 똑같아요. 산돌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산돌기처럼 하다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그 다음 턴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최소한 그 한 개의 턴은 완성을 시켜야 되고 한 개의 턴마다 서세요 그러면 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서지 않게 연결을 시켜야 후구복연으로 이거 내려갈 수 있겠죠.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나가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 경사에 이 수직으로 이거 지금 26번이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느려야 돼요. 속도가 빠르면 이거 뭐 코스를 벗어나게 되니까요. 아주 느리게 해야 돼요. 최대한 안 내려가게 이걸 잡아야 돼요. 그 속도를 잡는 게 컨트롤이에요. 근데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컨트롤 안 된 분은 나중에 어떤 형태로 타도 가면서 가속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이게 갑자기 뭐 미끄덩하고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스키를 패러렐로 놓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주의할 건 뭐냐면 너무 그 산돌기를 많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적당한 데까지만 가서 엣지를 풀어줘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걸 또 너무 이 스키팁을 밑으로 밀어가지고 또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게 일정하게 같은 속도로 천천히 내려가되 서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는 거 아무 데서나 그게 컨트롤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하나 억지로 가가지고 속도 잡아가지고 뭐 그 다음 그 범프에서는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 그건 컨트롤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턴 한 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턴 하나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속도가 일단 죽었잖아요. 이 스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죽어도 안 내려간다고요. 한 발 들어도 안 내려가요. 근데 여기에서 체중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네. 옮겨서 이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 들어도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거를 올려.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서 속도를 잡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이게 속도 잡는 거예요. 완전히 정지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갈까 이 목을 타면서요
그 인터스티 탄에서 그러잖아요. 얼리 웨이스트 쉬프트라는 게 있잖아요. 빠른 하중 이동. 그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기다리면 튕겨나가요. 기다리는 거 잊어버리세요. 인터스티 타던 분들은 여기에서 됐으니까 이제 살짝 기다릴까? 기다리면 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턴이 됐다 싶으면은 그 다음 턴이 준비가 되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튕겨나가요. 자, 여기에서 하중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동기에서 다시. 이건 언제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저쪽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계속해가지고 턴과 턴을 이어가는데 그걸 부드럽게 이어가야죠. 한동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데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여기 붙여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면서는 뽕창법을 배우셨죠? 이거는 인터에서처럼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볼을 내밀 때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내밀어요. 뭐 인터도 그렇고 좀 목을도 그렇고 그냥. 근데 이제 이거는 볼을 내밀 때 이거는 뭐 이렇게 가지고 그냥 터치 간단하게 뭐 이 앞에다가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볼을 내밀 때는요 리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지금 여기에서 볼을 이렇게 내밀어야 돼요. 상체까지 살짝. 근데 이게 이렇게 비틀리면 안 돼요. 어깨는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맞죠? 그러면 이거 목을 탈 때 어떻게 했어요? 리치 하는 순간 이건 후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폴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 주기도 하지만요, 여기에서 이게 리치 하면은 후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조금씩 이렇게 내민다는 거. 근데 이게 내미는 게 그냥 상체만이 아니고 이 밑에까지 이 통에 닿는 게 느껴지게. 이렇게요. 살짝살짝. 그래서 가시면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통에 닿게, 통에 닿게, 통에 닿게. 자, 그리고, 인터스티 타는 거랑 뭐 이거 타는 거랑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씩 다른 것도 있는데, 실제로 원리는 나중에 보면 똑같아요.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리치를 해서
이걸 찍으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긴 포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 이거 지금 제가 176cm 키인데 1m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140cm 정도 쓴다고 해보세요. 리치 하면은 아마 저기 건너갈 거예요. 그래서 이 범프 건너편이 될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적당한 거리를 찍기 위해서도 이게 이 짧은 게 결국 좋은 거고, 또 이게 짧으면 이 스윙 웨이트이 가볍기 때문에 빠르게 이거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저거 빠르게 내려올 때는 뭐 이거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포를 어깨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 그거 인터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글에서 해도 돼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를 찍었으면은요, 이걸 들지를 말라고 했잖아요. 들지를 말아도 이게 따라오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어깨가 이제 뒤로 빠지면요, 이게 여기 찍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요, 자동으로 후경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지금 저 35번 분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가 아니에요. 왜냐면 폴이 찍혀 있기 때문에요. 폴을 찍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요. 찍힌 상태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그 목을 용어에서는 펀치 포워드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찍은 게 펀치고, 펀치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게 왜 앉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요, 우리가 이게 평사면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잘 모르지만요, 범프에서 그렇게 되면요, 무릎이 이렇게 굽혀질 때가 뭐예요? 이게 스키가 내려갈 때예요. 그리고 이거 찍는 건 어디예요? 범프에서 가장 높은 데를 찍어요. 그럼 뭐죠? 거기에서 이게 이렇게 됐어요.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를 내밀어서 찍으면요, 자동으로 업소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33번, 뭐, 저기, 47번 꼬마들은 다 했고, 뭐, 저쪽에서 잘 됐잖아요. 자, 보세요. 리치. 다운 체킹. 이게 찍히면서 살짝 앉는다고요. 거꾸로 해, 거꾸로. 폴이 먼저 찍혀요. 거의 반대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이 앉는데, 반대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어택킹 다운하고 반대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다운 체킹이라는 거죠? 굽히게 이렇게 굽히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무릎을 굽혔을 때 형이 이 장단 뒤에 닿았다. 호경이잖아요. 호경은 안 돼요. 굽혀도 왜 리치를 하라고 그러냐. 리치 뻗는 거죠, 손을. 뻗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당연히 여기 붙잖아요. 그래서 호경을 방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예요.